스키피오는 교섭을 최대한 오래 끌었어. 협상이 지연될수록 사절들은 수없이 양측 진영을 오가야 했지. 그런데 그 사절들 사이에는 하인이나 마부로 위장한 로마의 베테랑 병사들이 섞여 있었어.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하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스키피오가 신뢰하는 역전의 용사였지. 사절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노련한 병사들은 카르타고와 시팍스 진영의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했어. 이렇게 교섭이 길어지면서 로마는 적의 방어력, 군대의 규모, 병력 배치, 심지어 진영의 약점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었어. 시간이 흐르고 겨울에 찬바람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왔을 무렵 스키피오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지. 그때까지 협상이 성사될 거라고 믿었던 시팍스와 시스코네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 하지만 모든 걸 준비한 스키피오는 어느 날 돌연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 강화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소. 시스코네와 시팍스는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 스키피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지. 그는 로마군 전체가 우티카를 포위하는 듯한 진영을 펼쳤어. 전년도와 비슷한 포위 작전을 다시 시작하는 척하며 카르타고군의 주의를 우티카로 집중시킨 거야. 하지만 사실은 전체 병력 중 고작 3분의 1 정도만 우티카 근처에 배치하고 나머지 주력 부대는 다른 곳에서 기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시스코네와 시팍스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 지난해 우티카 공격이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그들은 로마가 또다시 우티카를 노리고 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스키피오는 이 모든 걸 계산한 채로 적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공격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지. 모든 것이 스키피오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곧 그의 교묘한 전략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직전이었어. 해가 서쪽 하늘로 저물어 가던 그날 오후 스키피오는 작전의 세부 내용을 비로소 장교들에게 공개했어. 오후의 늦은 태양이 모래와 바위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고 로마군 진영에는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지. 스키피오는 진지 한가운데에 있는 천막 안에서 라일리우스 그리고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마시니사와 함께 지도를 펴놓고 서 있었어. 마시니사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차분히 설명했지. 이곳이 누미디아군의 진영입니다. 카르타고 진영과의 거리는 약 2km. 평원이라 시야가 탁 트여 있으니 우리의 움직임은 최대한 조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키피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 우리는 두 부대로 나눈다. 제1군은 내가 직접 이끌고 카르타고 진영을 공격할 것이다. 라일리우스, 그대와 마시니사가 제2군을 지휘해 누미디아 진영을 먼저 습격한다. 누미디아 진영에 불이 붙으면 그 불길을 신호로 삼아 제1군이 움직인다. 장교들은 묵묵히 스키피오의 말을 경청하며 작전 계획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어. 작전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천막 안 분위기는 숨막히도록 긴장되어 있었지. 병사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 우티카 공격을 위장하기 위해 3분의 1의 병력을 진영에 남겨둔 채 나머지 병사들은 작은 소리 하나조차 내지 않고 무장과 방어구를 착용했어. 무기에서 반사되는 빛을 가리기 위해 칼날과 투구를 천으로 감쌌고 발소리를 줄이려고 신발에 가죽을 덧대었지. 어둠이 천천히 대지를 뒤덮기 시작했어. 저 멀리 누미디아와 카르타고 진영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고 병사들은 거친 숨소리마저 삼키며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렸어. 제2군을 이끄는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는 병사들을 조용히 인솔하여 누미디아 진영 가까운 곳까지 전진했어. 마시니사는 익숙한 지형 위를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그 뒤를 수천의 병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랐지. 한편 스키피오는 제1군과 함께 카르타고 진영 가까운 곳에 작은 구릉 뒤에 숨어 몸을 낮추고 있었어. 그는 멀리
누미디아 진영에서 불길이 솟구르길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지. 그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어. 병사들은 오직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의 공격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긴장된 시선으로 밤의 어둠을 응시했어. 긴장감 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운명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 9시 정각 로마군의 야습 부대가 조용히 진영을 빠져나갔어. 군화는 헝겊과 가죽으로 단단히 감싸여 있었지만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함께 움직이자 모래 위로 낮고 둔탁한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지. 그들은 모두 숨소리마저 억누르며 어둠 속에서 목표를 향해 걸어갔어. 행군 중간까지는 모두가 함께 이동했지만 누미디아 진영을 공격할 제2군과 카르타고 진영을 공격할 제1군이 정해진 지점에서 조용히 갈라졌어.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는 병력을 이끌고 누미디아 진영 근처에 이르자 손짓으로 병사들을 멈춰 세웠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윽고 조용한 신호가 떨어졌어. 공격 개시. 순식간에 사방에서 수백 개의 불화살이 어둠을 가르고 허공으로 치솟았어. 하늘을 수놓은 화살들은 마치 불꽃의 빛처럼 누미디아 병사들의 막사 위로 쏟아졌지. 마른 갈대와 나무로 지어진 막사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거대한 횃불로 변했어. 불이다. 불이야. 모두 일어나.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막사 안에서 누미디아 병사들은 잠옷 차림으로 혼비백산하며 뛰쳐나왔어. 그들의 손엔 무기조차 없었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타리를 넘어 진영 밖으로 달아나려 했어.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로마군 병사들이 검과 창으로 그들을 맞이했지. 돌아가면 죽는다. 돌아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 병사들은 뒤돌아 막사 안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곳엔 이미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어. 불길과 검 사이에 갇힌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아수라장 속에서 쓰러져 갔어. 동료의 몸에 깔려 질식하는 이들,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 누미디아 진영에는 무려 6만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그곳은 인간의 지옥으로 변했지. 그들이 미쳐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었어. 2km 떨어진 곳 카르타고 진영을 노려보며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키피오의 눈에는 이 참혹한 불길이 뚜렷하게 비쳤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 제2군이 성공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징역한다. 스키피오가 이끄는 제1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낮은 구릉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시선은 누미디아 진영을 향해 있었지. 잠시 후 마치 지평선을 불태우듯 멀리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 누미디아 진영이 불타오르자 하늘은 금세 붉게 물들었고 병사들의 비명과 혼란스러운 함성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왔지. 카르타고 진영의 병사들도 이 갑작스러운 불길을 목격했어. 갑작스러운 공포와 혼란이 그들을 사로잡았지만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스키피오의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이다 돌격. 낮고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로마 병사들이 순식간에 카르타고 진영으로 쏟아져 들어갔어. 발화사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쉴 새 없이 날아들었고 갈대와 목재로 세워진 카르타고 진영의 막사들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지. 적습이다. 로마군이 쳐들어왔다. 카르타고 병사들은 제대로 무기도 잡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어. 불과 연기 그리고 패닉에 빠진 병사들의 외침 속에서 무질서한 탈출이 이어졌지. 누미디아 진영에서 벌어진 비극이 정확히 그대로 카르타고 진영에서도 재현되었어. 서로 밀치고 밟히며 숨을 거두는 병사들이 곳곳에서 속출했고 막사의 불길과 병사들의 비명이 한데 뒤섞이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지. 이 무자비한 야습으로 카르타고군과 누미디아군을 합쳐
무려 3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어. 하지만 두 진영의 사령관 시스코네와 시팍스는 가까스로 휘하 병력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 탈출에 성공했지. 스키피오는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 그의 눈은 냉정하고 침착했지. 이 야습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고 아프리카에서의 주도권은 로마의 손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 아프리카의 건조한 평원 위로 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았어. 햇볕은 잔혹하리만큼 뜨거웠고 로마군 병사들의 투구와 갑옷에서는 빛이 이글거리듯 반사되었지. 스키피오는 정면에 펼쳐진 압도적인 숫자의 적들을 바라보며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의 눈동자는 차갑고도 냉정했어. 로마 기병대의 선두에서 마시니사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누미디아 기병들을 향해 달려들었어. 누미디아 왕 시팍스의 기병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강력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로마 기병대는 이미 바람처럼 빨리 달려와 전력을 다해 돌진하기 시작했지. 기병대의 격돌로 먼지 구름이 폭발하듯 하늘로 솟아올랐어. 누미디아 기병들은 날카로운 창과 칼날의 쇄도에 미처 대비할 겨를도 없었지. 시팍스는 격렬한 전투 한가운데서 부하들에게 외쳤어. 후퇴하지 마라. 적의 기세를 막아라. 그러나 로마 기병대의 공격은 너무나 날카롭고 신속했어. 기병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누미디아군의 말들이 놀라 날뛰며 뒷걸음치기 시작했지. 시팍스의 병사들은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뒤로 밀려났어. 그러자 로마 기병대는 더욱 맹렬히 추격하며 그들을 전장에서 완전히 밀어냈지. 그 순간 카르타고와 누미디아 연합군의 중앙에 포진했던 보병대는 자신의 양쪽 날개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당황과 혼란이 빠르게 병사들 사이로 퍼져나갔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스키피오는 전열 앞에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어. 로마군, 전진하라. 적을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스키피오와 함께 시칠리아의 땅에서 강인한 훈련을 거듭한 로마 보병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정밀했어. 마치 거대한 금속벽이 움직이는 듯 보병들은 칼과 창을 정돈된 자세로 치켜든 채 완벽한 진영을 유지하며 적의 보병진을 향해 돌진했지. 그들의 대열에 흐트러짐이란 없었어. 눈빛은 강철같이 차가웠고 숨소리조차 일치할 만큼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졌지. 처음에는 빠르게 달려가다가 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로마 보병들은 창을 앞으로 내밀고 방패를 촘촘히 붙이며 더욱 촘촘하게 움직였어. 카르타고 병사들의 눈동자는 공포가 번졌어. 그들은 어깨를 서로 밀치며 혼란에 빠졌고 제대로 칼을 휘두를 공간조차 없었지. 로마 병사들은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창과 칼을 휘둘렀어. 순식간에 적의 전열은 무너지고 병사들은 서로의 시체를 넘어 쓰러졌지. 로마군의 칼날과 창끝이 병사들의 살과 뼈를 갈기갈기 찢으며 붉은 피가 땅을 적셨어. 전장의 한가운데서 스키피오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소리쳤지. 멈추지 마라. 끝까지 밀어붙여라. 로마 보병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카르타고와 누미디아 연합군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어. 이제 아프리카 평원 위에는 적군의 공포와 로마군의 결의만이 가득했지. 스키피오가 치밀하게 준비한 이 결정적인 공격은 마침내 적의 중심을 완벽하게 뚫고 들어갔어. 전투가 절정으로 치닫자 로마군의 중앙부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카르타고군의 맹렬한 공격을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었어. 경무장 보병들과 중무장 보병 전위대인 하스타티는 밀려드는 적의 창과 칼날을 가까스로 방패로 막아내며 자리를 지켰지.
그들은 땀과 피로 범벅된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비명을 내질렀어. 밀리지 마라. 조금만 더 버텨라. 바로 그 순간 중무장 보병의 주력 부대인 프린키페스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 그들은 마치 미리 그려둔 그림을 따라 움직이듯 정확히 오른쪽으로 크게 우회하며 적군의 보병 우익을 노렸지. 발소리마저 정교하게 맞춰진 이들, 정예 부대는 적의 옆구리를 빠르게 파고들어 예리한 창끝과 칼날로 무자비하게 공격했어. 동시에 후위 부대인 트리알이 역시 왼쪽으로 넓게 돌아 적의 좌익을 기습했어. 그들의 갑옷은 햇살 아래 번쩍였고 창끝은 적의 병사들 사이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지. 순식간에 카르타고와 누미디아의 보병대는 전방과 좌우 삼면에서 포위당했고 마치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좁은 공간에서 밀리고 밟히며 서로 얽혔어. 뒤로 물러나라. 길을 내라. 병사들은 서로 밀쳐내며 공간을 찾으려 했지만 세 방향에서 압박하는 로마군의 공격으로 인해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 무기를 휘두를 여지조차 없이 병사들은 압사하거나 칼날에 찔려 쓰러졌고 순식간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어. 특히 에스파냐에서 급히 파병된 4,000명의 용병들은 이 무자비한 전투 속에서 거의 전멸했지. 전장의 공기는 피와 땀, 그리고 죽음의 냄새로 짙게 물들었고 병사들의 절규와 탄식이 하늘을 뒤덮었어. 하지만 로마군에게도 완벽한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 양측 기병대가 벌인 격렬한 전투에서는 로마군의 기병이 끝내 밀리고 말았지. 카르타고의 우세한 누미디아 기병들은 후방에서 로마 기병대를 격렬히 밀어붙였고 그 덕분에 시스코네와 시팍스는 비어있던 후방으로 가까스로 달아날 기회를 얻었어. 패배한 사령관들은 휘하 병력 몇 명과 함께 먼지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로마군은 끝내 적군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는 실패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피오가 설계한 보병대의 삼면 포위 전략은 성공했고 아프리카의 평원은 카르타고군 병사들의 시체로 가득 찼어. 스키피오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승리의 소식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 그의 손끝은 여전히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지. 이 처절한 전투가 로마와 카르타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